원래 이제 저거 이제 책상 위에 있는 책이에요. 일부러 내놓은 책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죠. 뭐 애식장도 가야 되고 또 조문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저 조만간 결혼식 하면 의원님 초청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결혼해요? 아니 당연히 여기서 지역에서요. 예, 꼭 연락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 옹색한 이야기는 좀 빼주시고 집이 너무 그래요. 아, 근데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 어. 어떻게 사실지 제일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집 사는 것이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오지도진다입니다. 오늘은 진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이 사는 시골집.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서울의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에 사실 것 같고 아니면 대저택에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시골집에 사신다고 해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건가 이렇게? 똑똑똑? 비서관님 말로는 그냥 대부분 두들기면 계실 거라고 그랬는데. 아, 현우랑 저랑 너무 소심해가지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오. 안녕. 계세요. 명패 의원님 성함이 딱.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바로 촬영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버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네. 예, 그럽시다. 너무 네. 쌀쌀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 좀 튄다. 마을부터 좀 둘러보게. 그러면 웹투 하나만 나랑? 네, 같이 한번. 네. 그래. 잠깐 들어오고 차 한잔 하시고 가실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그냥 우리 할머니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태어난 집이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던 집인데 가족들만 산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았죠. 10년 전이 정말 그리워요. 20년 전은 정말 그래도 괜찮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이렇게 절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마저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역전의 모델을 꼭 한번 만들고 싶고,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지고 집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는 이 상황을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안전하네요. 들어온 게예요, 밖에서. 혼자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 제가 다시 유기견센터에 보냈는데 네. 누가 안 가져가서 다시 제가 입양했어요. 그래요? 전 무슨 저렇게 이쁜 게. 품종 있는 게인 줄 알았어. 우연히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을 찾아들어왔어요, 걔가. 네. 그래서 이제 니네 집 가라. 계속 며칠 보냈는데 얘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서로 이제 마음이 붙였는데, 근데 이게 저렇게 사람을 잘 따라요. 그래서 유기견센터에서 다른 집으로 보내버렸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얘가 저렇게 정을 붙이고. 이 집은 아짐이 살았고요. 이 집은 지금 이 집도 빈집이에요? 예, 빈집이죠. 빈집이고, 이 집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금천 아짐이 살았던 이 집이에요. 집터만 남은 거죠, 그럼 여기는? 집터만 남은 거죠. 그럼 이 동네가 지금 고향이신 거예요? 네, 내가 태어난 집입니다.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다 여기서 산 거죠.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을 다 여기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원단 촌놈이죠. 저희가 의원님 한 번 꼭 촬영하셨다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주택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들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노후에 제가 한 30년 모시고 살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집이죠. 근데 상속관계는 형제들 소유이기 때문에 제 소유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읍내에 가서 사는 것이나 광주나 서울에다가 주거지를 옮기는 것은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 약속이나 이 마을을 살리는 문제와 함께 제 정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완전히 촌놈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시장 할 때 한국전력과 16개 공공기관을 이곳 나주로 이전했던 당사자입니다. 한국전력을 하나 서울에 있는 삼성동에서 이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만난 좋은 인연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지방에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한전이 이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이 뭐겠느냐. 그게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봤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제가 설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나주 살면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설마 될까 했는데 법이 통과되는 거 보면서 되게 나주 시민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전이 여기 오는 것도 기적이고요. 최근 지방에서 대학 문 여는 거 유일하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최근 10년? 한 20년 내에 문을 연 유일한 대학일 겁니다. 그걸 제가 해냈으니까 저 촌놈으로 보지 마세요. 다 하시는 분이라. 재미 좋은가? 네. 고생하네 나는. 100원 택시요? 100원 택시? 강암떡 실로 왔어.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어이? 네. 네, 회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 이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나주시 왕곡면 장살리 이곳 장사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문제, 이 농촌을 살리는 문제 평생 제가 짊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역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늘 오진다 팀이 오셔서 우리 마을을 아니 제 집을 좀 둘러보겠다는데 사실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마을을 이해하고 또 지방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좀 망가지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삼선 의원님이 이렇게 집을 공개해준다는 게. 부끄럽죠. 대개 사람들이 야 시장을 2번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했는데 집도 없단 말이야? 아니야. 대개 그런 놈들은 어디다 숨겨두고 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쏘고 있는 거라고.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의 진심에 대해서도 아니 쇼를 하루는 할 수 있어도 40년을 쇼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인연도 있고요. 제 소신도 있고 신념도 있고요. 시대의 아픔도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가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제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날씨가 좋을 때는 이 토방이라 그러죠. 앞에 동네 어르신들이 쭉 앉아 있으면 거의 10여 분, 20분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이제 사라졌어요. 오늘 여기 동네도 사실상 빈집이 꽤 많이 생겼겠네요. 아무녀 많이 있죠. 성님. 개밥, 닭밥, 똥이랑 다 쳐요. 동네에 빈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중앙대 마각내 교수 이론에 의하면 시니어 세대, 은퇴 세대 한 1,000만 명 넘는 그 세대가 나름대로 연금 등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꽤 공감이 갔던 이야기입니다. 은퇴자들은 과거에 고향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고 또 이제는 그런 향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올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열심히 좀 지방의 정책이 그분들이 기초냈을 때 적정하니 자기 일감도 있고 또 문화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외지인들과 현지인들 간의 문화적 충돌이 또 심해요. 문화적 충돌이 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가 많고 또 외지인들은 기대했던 고향 마을에 왔다가 구박받고 또 텃세받고 이러면서 또 상처받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같이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인가요? 네네. 아랫집, 윗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 서재고요. 이거 소재예요? 예. 그리고 저쪽은 이제 제 뭐 숙소인데요. 안방. 예. 근데 집이 뭐
보시다시피 한 20평에서 25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농가주택 가장 애로사항이 외풍이잖아요.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좀 추워서. 여기 고향 집이시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여기가 어떤 느낌이었나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집이 이 집이에요. 과거에는 이 집. 이게 몇 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국민학교 사진이니까요. 아 진짜 그냥 완전 옛날 그 시골집이었네. 근데 이걸 사실은 새로 개축한 거죠. 35년 전에 신축했고요. 가만히 있어라. 나 걔 밥 좀 주고요. 이리 와. 차오. 이리 와. 이름이 차우였어요? 예. 이게 수호님 아침 루틴인가요? 가만히 있어요. 자. 부모님 근데 원체 바쁘시잖아요. 예. 여기서 뭐 하고 정리하고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예. 한번 들어봐 주나요? 예. 부모님 혹시 여기 책상에서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여기 앉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앉을 시간이 없고 뭐 서류 정리하고 또 제가 저 안에 책상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도 여기서 듣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들 많이 들어요. 이게 좋은 앰프고 스피커에서 음악을 좀 듣습니다. 근데 요즘 음악 절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 아이고. 어떤 노래 좀 좋아하세요? 남미의 노래들 좋아합니다. 남미.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여기 네. 창문 딱 열어놓고 음악 듣고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바쁘시죠? 그럼요. 제가 음악 좋아해서 사실 여기서 하우스 콘서트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노래 부르세요 진짜? 아니, 나는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오면 악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분은 어디예요? 여기는 안방. 여기가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방이 항토방 하나 있어. 아니, 나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약간 찜질방 같은 데인가요? 예, 여기 이제 편하게 사용하는 항토방이죠, 항토방. 근데 이거 신기하게 다 이게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것도 다 직접 붙이신 거예요? 이것은 그 저쪽에 장성에,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또 장성의 목사님이 와서 또 이렇게 외풍을 막아주시겠다고 선봐주신 글이고요. 먹었어? 기분 좋았어? 응? 한번 너가 놀다 와. 너무 소박하고 너무 좀 부끄러운 집인데, 여기는 제가 사는 거실. 네. 이 작은 거실에서 식탁 겸 뭐 책을 보는 책상 겸,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쓴 책을 제가 며칠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강래 교수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비 부머의 리턴즈, 제가 이야기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농어촌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그 유효한 정책이다. 이 교수님이 아주 실감나게 글을 잘 쓰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천대에 계시는 이 안익준 교수님이 또한 지방에 대해서 아주 잘 기술하셨더라고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없는 정책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방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냐, 아주 신랄하게 써놨어요. 이 두 분 교수님을 제 어찌 보면 그 지방 살리기에 스승으로 삼고 지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거 책상 위에 있는 책이에요. 일부러 내놓은 책이 아니고. 저 여기 아주 그냥 소박한데 잠자리. 아 여기가 안방이에요? 예. 의원이 방인 거죠? 예, 제 방이고 저 집사람은 저쪽 방.
요 집에서 자녀분들도 다 키우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러면 방이 좀 다 나눠져 있었겠네요. 여기는 아이들 방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둘째 이게 큰 놈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해서 이렇게 제 금성고 나왔거든요. 아드님께서 또 저희 선배님 둘 다. 저희도 금성고. 그래요? 네. 우리 집 내 식탁 아니 진짜 그냥 작업장 네. 우리 집사람의 작업장. 예,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이 손발이 빠른지 밖에서 제 2배 활동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동네 일을 하고 또 성당 일을 하고 성당 일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성당 일을 하고 방금 아침 일찍 나가시던데 또. 네, 저보다 더 빨리 간 거예요. 오늘 사실은 6시에 나가기로 했는데 오진답칠 때문에 혹시 여기 이쪽 방은 뭐가 있나요? 이거 뭐 거의 뭐 이거 이제 기도 공간. 네. 여기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공간. 여기는 이제 아 화장실 여기 있군요. 네. 너무 다 보여주셔가지고 사번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의 쪽팔림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요. 거침없이 삽니다.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아서 요즘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통합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갖고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치의 몫이거든요. 세상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삶으로 나누는 것은 정치고 디지털 시대 또 과학기술의 발전 이게 사람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거든요. 이번 시도 통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그런 썰을 푸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의 몫이에요. 커진 자치단체를 정말 구석구석까지 소외됨이 없이 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더 큰 서비스, 더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행정도 잘 알아야 되고 산업 행정도 잘 알아야 되고 농촌 행정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주제잖아요. 광주랑 경남 합쳐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그냥 두 개가 아예 합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통합 시장으로 뽑는 거예요. 진짜 기사나 보니까 거의 이제 합쳐지면은 이게 서울의 위상이다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지방의 땅값도 좀 서울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기대해요. 아, 그쵸 뭐 네. 궁금하기도 해서. 좀 도와주면 땅값이 더 나아질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통합 자체가 땅값을 높이는 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순천에 한 마을 갔는데 통합되면서 그 마을에 있던 행정기관이 거기로 오히려 쏠려버린 현상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성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성주 지역이 순천시하고 통합되면서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사는 순천시 시내 쪽의 행정이 더 주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하는데 광주의 중심성이 강하고 또 거기에는 교육, 의료, 복지 이런 다양한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돼요.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소외됨이 없게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균형 발전 특별 회계가 있고요. 또 농업 농촌 발전 특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해지에 있는 사람들만 지하철 타고 다니는 편리함을 누릴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사람도 마을 택시를 타면서 교통의 불편함 없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살고 계신 마을도 누군가 또 들어오지 않으면 빈집이 더 계속 생겨날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마을을 다 살릴 수는 없다. 가장 여건이 좋은 마을들을 좀 선택해서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읍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대도시로 빠져나간 것을 읍내라고 하는 데서 차단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동시에 이제 마을하고 읍내가 같이 커야지 마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한 10분 거리에 읍내가 있다. 그럼 내가 마을에 살아도 읍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서비스나 여러 가지 뭐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도서관 이용할 수 있다면 마을에 사는 것이 좀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권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어요. 이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그런 그 교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어서 그냥 시내버스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골에 살아도 읍내에 사는 것처럼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마을에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일자리,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반도체 기업을 전남에 또 유치하고 소위 말해서 에너지 관련 전후방 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까이 있으면 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농촌의 정주 환경은 농촌의 문제만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좋은 집 지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일자리, 주거, 여건, 교통,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이 생활 여건이 함께 존재했을 때 마을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어디 가세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이제 5.18 가족들 만나기로 했어요. 이 광주에 가서. 그리고 지역 또 여러 가지 토요일 일정 좀 소화해내려고. 그럼 주말에도 안 쉬세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죠. 평일에는 국회 일을 보고 이 주말에 조금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죠. 뭐 애식장도 가야 되고 또 조문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혹시 저 조만간 결혼식 하면 의원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결혼해요? 아니 당연히 여기서 해야죠. 지역에서 해야죠. 예, 꼭 연락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더더욱 환영하죠. 진짜 빈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하나 소개만 해주시면 뭐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야, 빈집이 다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이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또 그런 정책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진짜 좀 조금 그 옹색은 이야기는 좀 빼주시고 집이 너무 그래요. 아, 근데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이 어. 어떻게 사실지 제일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집 사는 것이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면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산갑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정치인이 그런단 말이야. 뭔가 뭐 저 뒷이야기가 있겠지 뭐 이런 이야기에서 또 좀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아파트는 어디가 있는 거야? 주식은 얼마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아주 곤란하니까 네,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촌을 사랑하고 또 지역민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니까 가장 주민들 곁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무주택자 국회의원님의 집에 놀러 와서 집을 구경을 쭉 했는데 또 이렇게 살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네. 지역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좀 더 네. 마음이 한 구석이 좀 따뜻해진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 마을에도 온기가 좀 넘치는 그런 마을, 또 진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지는 오진다. 신정운도 오진다. 저희가 다음에도 시골의 다양관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